자, 오늘은 시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란 무엇일까요? 시는 문학의 한 갈래인데요.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 작품들을 문학이라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의 종류는 형식상으로 또 내용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형식상으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형시는 시조처럼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쓴 시로서 말 그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쓰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시입니다.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 없이 자유롭게 쓴 시로서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접하는 시들이 대부분 자유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산문시예요. 산문시는 시행을 나누지 않고 줄글로 표현한 시를 산문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내용상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시가 있어요. 내용이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시라면 서정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신화나 역사, 영웅들의 이야기를 길게 쓴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희곡 형식으로 쓰여진 시가 있어요. 이러한 시를 극시라고 이야기해요. 내용상의 이렇게 여러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는 바로 무엇? 네,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 3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3요소에는 음악적인 요소와 회화적인 요소, 의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요소는 우리가 운율이라고 말하고요. 회화적인 요소는 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인 요소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각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적인 요소인 운율.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회화적인 요소인 심상.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뜻해요. 자, 세 번째, 의미적인 요소인 주제는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합니다. 음악적인 요소인 운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바로 외형률이라는 게 있고요. 내용이나 언어의 배치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운율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은하게 느껴지는 운율인 내재율이 있습니다.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이것을 우리는 운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운율은 어떻게 생길까요? 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은 생깁니다.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데 반복을 하게 되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와 함께 운율이 생기게 돼요. 운율은 반복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단어,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이 생깁니다. 해야 수사라, 해야 쏘사라, 말같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쏘사라. 자, 이 시를 보면요. 자, 시의 일부입니다. 해야 쏘사라, 해야 쏘사라, 또 해야 쏘사라. 자,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처럼 같은 음이나 단어,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돼요. 자, 예문을 살펴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이 식구를 보면요. 그립다 말을 할까 7글자죠. 하니 그리워 5글자입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7글자. 다시 더 한번 5글자. 7글자, 5글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정한 음보수의 반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보수란 끊어읽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몇 번 끊어 읽어요? 세 번 끊어 읽죠. 이것을 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도 운율이 생겨요.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무엇을 보니 무엇이 좋아. 무엇을 보니 무엇을 좋아. 무엇이 좋아.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또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가 있는데요. 자,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도 운율을 자아냅니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도란도란이라는 말은 모습을 흉내낸 말, 의태어이죠. 자, 이처럼 같은 의미나 단어 구절, 글자 수, 음보수,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으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소인 회화적 요소인 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으로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감각,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는 5가지가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맡는 후각, 혀로 맛보는 미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습니다. 자, 시어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모양이나 밝고 어두움과 같은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마치 시를 읽는데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자, 모래가 반짝이는 모습. 어떠한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음성 등 귀로 듣는 듯한 심상이 있어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자, 마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청각적 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밥 짓는 냄새, 향그러운 꽃짖음과 같이 마치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심상을 후각적인 심상이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과 같은 시어를 읽으면 마치 초콜릿을 직접 맛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처럼 혀로 맛보는 듯한 심상을 미각적인 심상이라 하고요. 피부를 통해 차가움, 뜨거움 등을 느끼는 듯한 심상, 서늘한 산끈을 따뜻한 이마와 같이 서늘하고 따뜻하고 피부를 통해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심상으로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푸른 휘파람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휘파람 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이러한 소리, 귀로 듣는 청각적인 것을 푸르다 뭘로 바꿔 표현했어요? 시각으로 바꿔 표현했죠. 청각을 시각으로 옮겨 표현했어요. 이처럼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심상, 이것을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은빛 비린내를 볼까요?
은빛 비린내에서는 비린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비린내는 코로 냄새 맡는 거죠. 은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린내를 은빛이라 표현했네요. 후각을 무엇으로? 시각화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심상, 공감각적 심상까지. 심상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의 3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주제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의미적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시를 통해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우리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의 3요소, 음악적인 요소인 운율, 회화적인 요소인 심상, 그리고 의미적인 요소인 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의 3요소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